어제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으로 내는 상속세가 12조 원이 넘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는 이 상속세 그리고 기증한 문화재 등 이 상속과 관련한 뒷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은데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조세 포탈로 문제가 된 차명 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께서는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학수 전 부회장 모습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일환 중 하나가 아마 이 국보급 문화재, 이 미술품 기증한 걸 거예요. 네. 이 기증된 이 문화재들 그리고 미술품들 우리가 실물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제 다음 달 6일, 5월 6일이죠. 네. 5월 6일 박수근 미술관에서 이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었던 박수근 화백의 작품들 실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이 기증한 이 박수근 화백의 작품 총 18점인데 이 중에서 뭐 아기 어분 소녀, 농악, 마을 풍경 등등이 이번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6월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리고 8월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특별전의 형식으로 대중한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동안 사실 교과서에서만 봐왔던 이런 작품들 실제 가서 실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 미술관 한번 가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했던 이제 상속세 12조 원 관련해서 네. 어제 이제 김은미 기자가 전해주기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 돈을 대출을 받아서 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다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네,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오늘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대출 규모 자체가 정말 수천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담보대출도 아니고 지금 신용대출이거든요. 아, 신용대출을 수천억을 받아야 되는 네. 거예요? 그 신용대출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뭐 사상 유례 없는 어마어마한 최초의 정말 최다 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은행이 이렇게 좀 큰 돈을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거 역시 삼성이기 때문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다 보니까 돈을 안 갚거나 혹은 뭐 파산하는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먹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예, 이런 건데 뗄 일이 없다 이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큰 이자 소득을 좀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상당한 호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동생인 이부진, 이서연 남매 같이 네. 대출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 이부진, 이서연 씨 지금 사실 제2금융권에서 상당액을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같은 삼성가인데 왜 2금융권에서 받았지? 이율도 높은데? 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재용 부사장의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배당 소득만 따졌을 때도 1,250억 원 정도가 소득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보시는 이부진, 이서연 이 자매는 이렇게 큰 배당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금융권에서 밀려서 2금융권에서 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걸 보면 역시 은행이 미치는 장사는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오늘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 삼성 기사로 도배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모두 다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를 보는
불편한 시선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의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이 부대변인이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어제 삼성어천가로 정말 토할 것 같은 하루였다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내야 될 상속세를 내겠다는 게 그게 훌륭한 일이냐. 미술품 기증, 세금이나 상속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난 완전 반대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외신들도 좀 이렇게 다른 목소리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AFP-통신은 역대급 사회환원 계획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 요구가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경우에는 삼성의 미술품 기증, 우리는 지금 사회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어떤 책략이라는 의견도 있고 권력 승계 과정에서 사회적 어떤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이런 것이란 의견도 있다라고 같이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뜬금없이 한 여배우가 또 화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배우 바로 안은진 씨입니다. 네네. 네, 이 안은진 씨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아 그때 그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할까요? 네네. 예, 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폰으로 막고 제시어를 보면은 막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네. 근데 들리지 않으니까 뭐 입 모양, 손짓, 발짓 이런 걸로 좀 이제 제시어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그때 제시어가 주식이었어요. 음. 근데 주식이란 제시어를 보고서 삼성전자, 카카오 이렇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량주를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량주는 오른다. 내가 가진 건 안 오르지만 우량주는 오른다라는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이걸 보고서 그때 이제 뭐 시청자들 그리고 뭐 네티즌들 안은진 씨 저 주식하네라고 얘기를 맞아요. 네, 한마디씩 하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를 목이 터져라 외치다가 결국 삼성전자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앞선 얘기들이랑 좀 비교해서 아니 좀 같은 삼성이라 좀 생뚱맞네.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사실 안은진 씨가 삼성 광고를 찍는 게 진즉에 좀 공개가 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삼성에서 상속세 그 사회 환원을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이 삼성전자 광고를 찍는 안은진 씨의 얘기가 어제 오늘 상당히 핫하게 좀 화두가 돼서 이것도 좀 같이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참 이거 보면 사람 인생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자,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이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검토한 적도 그리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윤지영 기자, 그러면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다른 정치권에서는 반응들이 좀 어때요? 네, 정치권에서도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시기상조다라는 주장의 입장입니다. 네. 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서요. 이번에 기증이 이 부회장의 사면론과 관련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답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사면론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간에 그 귀한 문화재들을 이렇게 국민들 품으로 돌려준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사면론 문제는 또 그거하고 별도로 역시 그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단 요 문제만 하나를 내놓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김부겸 후보자 보신 것처럼 문화재 기증은 높이 평가하지만 사면 문제는 별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무부처 역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면을 고려한 바가 없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이 사면 문제는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다. 라면서 역시 이 사면론에는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이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이 됐는데 현재 형기 50%가량을 채웠거든요. 만약에 형기를 다 채우고 만기 출소하게 된다면 내년 7월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다만 법무부가 모범 수용자 등에 대해서 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부회장이 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 이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혁근 기자, 참 오랜만에 출연했는데 이 경제인에 대한 사면, 과거 정권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이번 달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좀 불거져 나왔는데요.
12일에는 조계종에서, 19일에는 노인회에서, 그리고 그제였죠. 경제 5단체에서도 사면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유교 중앙기관인 성균관에서도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과오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 이유, 과거 정부에서 경제인에 대해서 사면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면요. 방금 전에 나왔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가 되죠. 2009년에 사면된 바 있습니다. 이유는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적의 IOC 위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사면으로 인해서 풀려나왔던 이건희 회장은 힘을 보태면서 올림픽 유치에 성과를 냈다, 결과적으로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죠. 노무현 정부 때는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박 회장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힘을 쏟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인은 사면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뇌물 등 5대 중대 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기조가 그대로 국정에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윤기호 의원님,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예요. 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 특정인에 대한 사면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한 의견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요. 다만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에 대해서는 좀 원칙적으로 이건 제한이 돼야 된다. 이건 왕조시대의 유물이고 대통령제에서는 없어져야 될 제도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네. 특히 사면권이 자기의 측근,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에게 정권의 임기 말에 집중돼서 행사가 되는, 미국이 아주 전형적인 사례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씨를 비롯해서 몇몇 자기 측근들, 이를테면 항소심 후에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고심을 전격 포기하고 그냥 항소심에서의 벌을 수용하는 상태에서 사면을 그냥 해줘버리는, 이런 거는 정말로 대통령의 사면권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행사된 전형적인 사례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등 5대 중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나는 혹시 되더라도 임기 중에 가능한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기조가 유지된다, 이제 이혁근 기자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제대로 좀 짚어보자. 하나만 짚자면,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무슨 죄목으로 받은 벌에 대해서 사면을 하자는 거냐? 네. 아마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뇌물입니다, 뇌물. 그러면 이 뇌물 사면하고 나서,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윤석열 검찰 쪽에서 지금 기소를 했어요. 네. 지금 재판 그거 별도로 또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진행 중인, 그러면 이 재판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뒤죽박죽 돼버리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얘기 중에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숨겨져 있던 재산 4조 5천억 원 정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쓰는 돈 빼고 나머지 1조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내놓은 게 어저께 내놨던 의료계 지원 1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기억에는 이건희 회장, 그러면 아니 13년 전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돈 내겠다고 했던 게 이제사 이게 실현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는데 한 4개월 정도 감옥살이 하다가 그냥 사면 받고 나왔다.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짚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간 게 아니다라는 그런 기억이 남아있단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형기의 절반을 이미 감옥에서 살았는데, 제가 보기에 70%만 채우면 가석방은 오히려 떳떳하게 더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사면론으로 마치 여론몰이를 하듯이, 물론 그렇다고 삼성이 여론몰이를 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론몰이 하듯이 얻어낸 사면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 또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나왔다, 이런
비판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 네. 점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이 사면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누차 강조됐던 부분이 있죠. 바로 정당성, 공감대 이 부분인데요. 이번 부분도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